하재근 평론가님. 예. 그러고 보니까 정윤혜 씨, 이 정유라 씨 이 두 부녀 관계도 궁금해지는데 예. 정윤혜 씨가 그동안 언론 인터뷰에서 어떠한 얘기들을 했습니까? 그것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예. 정윤혜 씨가 정유라 씨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예. 어쩌겠느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지. 뭐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예. 이런 식으로 뭔가 제3자라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예. 아버지가 딸에 대해서 너무 조금 냉담하게 이야기하는 거 그렇네요. 아니냐. 약간 거리감 느껴지네요. 그렇죠. 이건 유체 이탈이 아니라 뭔가 예. 하여튼 무서운 예. 이탈이라고 할까. 어쨌든 자, 그 남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이 화제가 되고 예. 있고 그리고 최순실 씨한테도 무슨 뭐 얘기하고 싶지 않다. 충신과 간신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수사를 성실히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냉정하게.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약한 여자 뭐 지켜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예. 이 최순실 씨하고 정유라 씨는 강한 여자, 좀 무섭다 이런 쪽인가. 그리고 예. 박근혜 대통령은 약해서 지켜주고 싶나 지켜주고 뭐 이런 게 싶고. 화제가 아하. 되면서 예. 근데 하필이면 왜 일국의 대통령이 약한 쪽에 포지셔닝이 됐을까 이런 것들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백 교수님, 네. 그나저나 최순실 씨는 전 남편 사이에서 자녀가 있었나요? 있었더라고요. 일단 정윤회 씨 같은 경우에는 전처분이 연상이었다면 이분 같은 경우에도 연하남하고 첫 번째 결혼을 했어요. 82년에 김용호 씨하고 결혼을 했는데 예.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서 3년 만에 이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혼하고 나서 이혼 사유 등등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단 그 최태민 씨의 일가의 그 가계들을 보면 예. 그 아들이 이름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이게 알아보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일단 그 친권이 없기 때문에 가계도 이름이 못 올린 거 아니겠느냐 이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잘 알려졌다시피 정윤혜 씨와 최순실 씨는 비행기 안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원래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우연히 이 정윤혜 씨가 근무하던 비행기 안에 최순실 씨가 탑승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이 부부의 연을 맺게 됐다는 정윤혜 씨의 아버지 인터뷰가 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뭐 평범하다면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정윤혜 씨가. 그런데 최순실 씨 만나고 정말 인생이 확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96년 이전까지만 해도 항공사 보안요원을 한 예. 보안요원 뭐냐 경호원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다가 최순실 씨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뭐 제과점이라든지 일식집, 수입상 사장님이 됐습니다. 사장님 역할하다가 박근혜 대통령 정치 입문한 98년부터는 예. 국회의원 박근혜 비서실장 명함을 파고 다녔었거든요. 예. 완전 인생이 바뀐 거죠. 완전 인생이 바뀌었다. 그 당시 보궐선거가 예. 달성군이었는데 예. 엄삼탁 씨가 상당히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엄삼탁 씨를 눌러버렸는데 그때 정윤회 씨 공이 상당히 컸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 부부 사이를 잘 아는 지인 얘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 언니가 성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링겔 받고 있다더니 아니 뭐 하는 게 있다고 링겔을 받냐고 막 소리를 막 버럭버럭. 그때 정윤의 그 문건 사건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같이 살고 있었어요. 사이는 안 좋았지만 그로 그 사람이 뭐 실선이다 뭐하다 그러니까 이혼 딱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꼭두각시였거든. 이 언니가 뭐 이렇게 시키는 거를 남편이 다 했던 거거든요. 네, 저 얘기에 따르면 정말 최순실 씨는 악처 중에 악처였고 백 교수님, 네. 정윤혜 씨는 눈칫밥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일단 그 운전기사분들이 요즘에 증언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최순실 씨 17년 운전기사 생활했던 분의 말에 따르면 대릴 사이로 최태민 씨 집안에 들어가서 정말 시종일관 최순실이라는 그 여자의 눈치만 보고 살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계에 입문을 했을 때 비서실장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예. 밤에 술자리가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그렇죠. 때 최순실 씨를 붙여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대신해서 정윤혜 씨를 붙여준 것이지. 뭐 남자 역할이 하나 필요해서. 그랬었죠. 예. 거의 말해서 이제 술상으로 붙여준 거지 뭔가 사위를 키워주고 밀어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증언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박지훈 변호사님, 네. 부부 싸움도 참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증언들이 좀 있습니다. 딸 정유라 말에 따르면 예. 두 사람 싸우면요 프라이팬, 식칼 같은 거 들었다고 좀 얘기가 좀 있고요. 또 이제 운전기사가 많은 증언들을 했는데 운전기사 얘기에 따르면 두 사람 싸우다가 정윤혜 씨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차에서 내리고 그러고 나중에 보따리 사고 나가서 또 일주일 후에 또 돌아오긴 또 돌아왔다 그럽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반복됐다 그러고 예. 또 최순실 조카에 따르면 예. 너무너무 싸운 지 오래돼서 언제 이혼하더라도 이건 이상할 게 아니다. 예. 이런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얘기들을 들어보면 정윤회 씨가 꽉 잡혀서 산 것 같지만 또 정윤회 씨 얘기는 다르거든요. 예. 가정의 주도권은 내가 주고 있었다. 예. 이런 얼마 전에 얘기를 이제 한 것 정윤회 씨 같은데요? 인터뷰가 예. 기사화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내가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더라면 최순실 씨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예. 내가 있었을 때는 이런 일을 참아 버리지 못했는데 예. 내가 사라지고 나서야 이런 국정농단을 했다는 식으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정윤회 씨가 내가 좀 성격이 남자다운 편이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해서 마치 최순실 씨를 자기가 과거에는 억누르고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였으나 네. 지금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예. 지금 뭐 그 최순실 씨 쪽 운전기사 말만 들어봐도 과거 박근혜 대통령 뭐 국회의원 시절에 연설문 같은 게 일단은 정윤회 씨한테 올라가서 1차 검수를 받은 다음에 예. 최종적으로 최순실 씨한테 올라가서 최순실 씨가 이건 아니야 꽉 줄을 짝짝 그으면은 예. 정윤회 씨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겁니다. 예. 이런 주변 지인의 말들을 들으면 아무래도 정윤회 씨가 최순실 씨 위에서 이렇게 내려누르는 입장은 아니었던 게 아닐까. 예. 그리고 또 그러니까 정윤회 씨가 한 예. 최대의 반항이 저거라는 거 아니에요? 부부싸움 뭐요? 하다가 혼자 나갔다. 일찍 사람뿐만 아니고 그 인터뷰, 3인방? 예, 다. 3인방이 전부 그렇죠. 최순실 그렇긴 하죠. 뿐이었다. 근데 이거 보시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최순실 씨가 정윤회 씨하고 결혼해서 정윤회를 그 정치 시작하는 박근혜 의원 될 박근혜 후보에게 소개하잖아요. 그리고 그 정 씨가 문고리 3인방을 추천해요. 라인업한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은 문고리 3인방에게 늘 둘러싸여 있었잖아요. 그게 결국 최순실 씨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거죠. 사실은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의 사람이 아니고 최순실의 사람. 사람이다. 일종의 아까 말한 그 부속실의 몰래카메라 같은. 그러니까 이쯤에서 이 모든 그 전말을 가장 그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정윤회가 아닐까 싶어요. 그 정윤회 입을 열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입을 열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에는 뭐 크게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지가 그리고 않고. 정윤회 아버지의 인터뷰가 더 쇼킹했죠. 최순실 어머니 뭐죠? 거기 가서 노래 네. 불렀다. 생신잔치 가서 박근혜가 노래 불렀다. 그리고 둘이 헤어진 것도 박근혜 대통령 뜻이었다. 그다음에 거기 인터뷰에 하나 보면 제가 요거를 이제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윤회는 초혼이고 최순실은 재혼이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막 그래요? 네, 나오는데 정윤회 아버지 인터뷰에. 네. 그런데 최순실이 애를 하나 데려갔다는 표현이 나왔다. 데리고 사라져요. 왔다지. 예, 데리고 왔다. 예. 근데 그 애에 대해서 말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그 애가 누구냐? 지금 누가 추적하고 있겠죠. 기자가. 근데 지금 정유라는 96년생이라는 거 아니에요? 94년에 결혼했고 네. 96년에 정유라를 낳아서 지금 20살이다. 네. 라는 건데 그러면 그 애는 어디 있어? 최순실이 데려온 애는? 그러니까 지금 그 아이에 대한 이후 추적 보도가 없어요. 그 애가 정유라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안 되고. 그 애는 정유라일 수 없어요. 정유라는 왜냐면 아니고. 그때 이미 애를 하나 데려왔다 그랬으니까 나이로 쳐도 22살이 넘어야 되는 애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몇 살이었다는 기록은 그렇죠. 없어요. 훨씬 많이 먹었을 가능성도 있죠. 네. 그게 애가 아니고 동생일 수도 있겠구나. 그죠? 그 머리가 빨리 도세요. 자, 박원일 봐요. 아주 막 나가시는구나. 뭔 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우리는 그냥. 근데 어쨌든 그건 인터뷰에 나온 내용이에요. 예. 이야기 너무 샜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그런 이야기를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 정호성 이야기 다음에 조인근 이야기가 아까도 한 번 더 나왔었지 않습니까?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의 핵심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핵심인데 그건 행위를 한 핵심이 아니고 그렇죠, 덮어씌우려던 핵심인데 지금 사라져서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니 지금 어디 그 한국 증권- 금융공기업에 네. 이사지로 맞아요. 갔어요. 근데 출근을 안 했. 출근을 안 하고 있다 그러대.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증언을 해주면은 박근혜 씨의 이 국기문란에 있어서의 핵심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거기 본인이 이제 지인을 통해서 나온 그 언론 구절이 그거예요. 내가 최종적으로 쓴 연설문을 올리면 어디 가서 연설문이 바뀌어서 온다. 이상하게 바뀌어서 네. 온다. 그래서 괴로워했고 또 하나는 이정현이 홍보수석일 땐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이정현이 나간 다음에 정말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지인들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권 입장에서는 이 사람 입을 막아야 되는 저는 그게 있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뭐 탄핵이나 하야 이런 사유로 간다고 하면 조인근 자체가 아주 중요한 핵심일 수밖에 없잖아요. 논란 자체가 이렇게 연설문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한국증권금융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지금 출근을 안 하고 있다고 하니까 뭔가 이쪽에서 입막음용을 위해서 지금 따로 분리시켜 놓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있죠. 네. 좀 왜냐면 무섭네요. 김형욱 회고록 김형욱 예, 그렇죠. 예.
닭도 생각이 나고요. 아유, 미치겠다. 그냥 생각이 난다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의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닭 사료 분쇄기 네. 거기에 실제로 사람 시체를 갈아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당시에 중정에서. 야, 씨. 이 사람들 도대체 뭐예요? 아니, 사람이 좀 어느 정도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놨더니 정말 무슨 그 악마들의 시대로 되돌리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막 상상이 되는 네. 거죠. 물론 이제 상상이 앞서가니까요. 아니, 실제로 최근에 박근혜 정권 들어가지고 납득할 수 없는 자살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나중에 밝혀질 것 중에 저희들 방송에서 의혹을 제기할 만한 사건들이 제 기억에도 한 5-6건 있는데 그중에 최소한 한두 건은 이상은 언론에 알려지는 것과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이 그 들거든요. 부탄가스. 네. 유병원. 네. 일단 유병원도 유병원이 있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안기부 직원이 그 뭐죠? 모닝인가 타고 예. 네, 그런 부탄가스. 것도 그다음에 있었고요. 그 경장 하나 또 자살했잖아요. 그리고 그분 성완종 게이트에 성완종 씨도 사실은 좀 이상한 지점이 되게 많았었고 자살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이제 그 조선일보의 며느리도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나 약간 소름 끼치네요. 자, 그럼 정치권 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실제로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정치인, 특히 대통령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본인이 사과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기세 싸움에서 확 밀리는데 야당의 공격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떤 상황들을 사과하거나 인정해버리면 내부 동요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사과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새누리당은 진짜 완전히 멘붕에 빠진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떻게들 보세요? 앞으로 더 멘붕에 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JTBC 보도는 그 연설문이나 뭐 홍보하기 위한 내용들이 흘러갔다였잖아요. 그런데 어제 JTBC 보도 훨씬 충격적이었잖아요. 군사 기밀까지도 사전에 최순실이 보고받았다는 거잖아요. 인사까지도. 그래서 민정수석, 구체적으로 민정수석까지. 그다음에 TV조선 보도는 어쨌든 3급 행정관과 청와대 공직자들이 최순실의 시중을 들고 막 정말 그 시녀와 공주 같은 그런 거고 표정 보셨죠? 그 화면에. 최순실 그렇게 당당한 표정이고 나머지는 비굴한 표정으로 이렇게 시중 드는. 근데 보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일단 그 친권이 없기 때문에 가게도 이름이 못 올린 거 아니겠느냐 이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잘 알려졌다시피 정윤혜 씨와 최순실 씨는 비행기 안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원래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우연히 이 정윤혜 씨가 근무하던 비행기 안에 최순실 씨가 탑승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이 부부의 연을 맺게 됐다는 정윤혜 씨의 아버지 인터뷰가 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뭐 평범하다면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정윤혜 씨가. 그런데 최순실 씨 만나고 정말 인생이 확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96년 이전까지만 해도 항공사 보안요원을 한 예. 보안요원 뭐냐 경호원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다가 최순실 씨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뭐 제과점이라든지 일식집, 수입상 사장님이 됐습니다. 사장님. 하재근 평론가님. 예. 그러고 보니까 정윤혜 씨, 정유라 씨 이 두 부녀 관계도 궁금해지는데 예. 정윤혜 씨가 그동안 언론 인터뷰에서 어떠한 얘기들을 했습니까? 그것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예. 정윤혜 씨가 정유라 씨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예. 어쩌겠느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지 뭐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예. 이런 식으로 뭔가 제3자라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예. 아버지가 딸에 대해서 너무 조금 냉담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렇네요. 약간 거리감 느껴지네요. 그렇죠. 이건 유체 이탈이 아니라 뭔가 예. 하여튼 부성 예. 이탈이라고 할까. 어쨌든 자, 그 남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이 화제가 되고 예. 있고 그리고 최순실 씨한테도 무슨 뭐 얘기하고 싶지 않다. 충신과 간신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수사를 성실히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냉정하게. 네. 근데 사장님 역할하다가 박근혜 대통령 정치 입문한 98년부터는 예. 국회의원 박근혜 비서실장 명함을 파고 다녔었거든요. 예. 완전 인생이 바뀐 거죠. 완전 인생이 그 바뀌었다. 당시 보궐선거가 달성군이었는데 예. 엄삼탁 씨가 상당히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엄삼탁 씨를 이제 눌러버렸는데 그때 정윤혜 씨 공이 상당히 컸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 부부 사이를 잘 아는 지인 얘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 언니가 성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링겔 받고 있다 했더니 아니 뭐 하는 게 있다고 링겔을 받냐고 막 소리를 막 버럭버럭. 그때 정윤의 그 문건 사건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같이 살고 있었어요. 사이는 안 좋았지만 그로 그 사람이 뭐 실선이다 뭐하다 그러니까 이혼 딱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꼭두각시였거든. 이 언니가 뭐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약한 여자, 뭐 지켜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정윤아 씨가 예. 이
이 최순실 씨하고 정유라 씨는 강한 여자, 좀 무섭다 이런 쪽인가? 그리고 박근혜 예. 대통령은 약해서 지켜주고 싶나? 지켜주고 뭐 이런 게 싶고. 화제가 아하. 되면서 예. 근데 하필이면 왜 일국의 대통령이 약한 쪽에 포지셔닝이 됐을까? 이런 것들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백 교수님, 네. 그나저나 최순실 씨는 전 남편 사이에서 자녀가 있었나요? 있었더라고요. 일단 정윤회 씨 같은 경우에는 전처분이 연상이었다면 이분 같은 경우에도 연하남하고 첫 번째 결혼을 했어요. 82년에 김용호 씨하고 결혼을 했는데 예.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서 3년 만에 이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혼하고 나서 이혼 사유 등등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단 그 최태민 씨의 일가의 그 가계들을 보면 예. 그 아들이 이름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이게 하는 거를 남편이 다 했던 거거든요. 네, 저 얘기에 따르면 정말 최순실 씨는 악처 중에 악처였고 백 교수님, 네. 정윤혜 씨는 눈칫밥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일단 그 운전기사분들이 요즘에 증언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최순실 씨 17년 운전기사 생활했던 분의 말에 따르면 대릴 사이로 최태민 씨 집안에 들어가서 정말 시종일관 최순실이라는 그 여자의 눈치만 보고 살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계에 입문을 했을 때 비서실장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예. 밤에 술자리가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렇죠. 최순실 씨를 붙여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아. 대신해서 정윤혜 씨를 붙여준 것이지. 뭐 남자 역할이 하나 필요해서. 그랬었죠. 예. 거의 말해서 이제 술상으로 붙여준 거지 아. 뭔가 사위를 키워주고 밀어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증언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박지훈 변호사님, 네. 부부 싸움도 참 많이 했을 것 같아요.